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라면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부전쟁 이 시즌 대비해서 패치노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술사 위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술입니다. 정술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요약하자면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술 내용은 훨씬 많은데 대비해서 정술 내용은 이 정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술하고 고술을 따로 찍으려고 하다가 그냥 하나의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술 직업 변경 11.1.0 패치 해설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술사 공통으로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색 처리를 한 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늑대 정령이 플레이어 모델에 맞게 업데이트 되었고 시각적 혼란을 줄이고자 투명도가 높아집니다. 즉 이제 투명도가 약간 높아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도르보르트템 이거에 대한 거가 이제 한 줄이 나왔는데 첫 보막을 더 이상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PVP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거 이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중에서 PVP에 대한 내용들은 다 삭제를 했으니까 PVP 하시는 분들은 직접 패치노트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사 영웅 특성 내용입니다. 영웅 특성 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폭풍 인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격 방전이 1회 충전으로 한번 너프가 됐다가 다시 2회 충전으로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회였다가 1회였다가 다시 2회로 올라갔습니다. 이 시즌에서는 약간 이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연쇄 번개가 이제 폭풍 쓴 다음에 2회에 나가겠죠? 번개 화살이 2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견자의 내용은 이제 치유에 관련된 내용이어가지고 딱히 이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8에서 15% 이제 증가했다. 그리고 전기 이제 특성 중에 일반 기본 특성에 대해서 변경점이 있었는데 치유 토템은 80% 증가.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승천에서 대상이 있어야지만 승천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상이 없었는데도 승천이 막 나갔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엄청 손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락을 걸어줬다는 얘기고, 그다음 시전 시 항상 화염 충격과 용암 폭발을 주 대상에게 시전합니다. 기존에는 뭐 거리가 멀어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주 대상에 아마 시전 안 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전이 된다. 근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를 순천을 가까이서 박지 뭐 멀리서 박지는 않을 거니까. 그리고 최고 파도가 재설계됩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상향 내용입니다. 45m 이내에 화염 충격에 영향을 받는 모든 적에게 40m도 아니고 45m입니다. 이 모든 적에게 태고 파도를 발사. 그러니까 태고 파도 원래 하나의 대상에만 나갔었는데 이거를 이제 상향을 시켜줘가지고 주문용어 150% 전기 피해를 모든 적에게 화염 충격을 영향을 받는 모든 적에게 바바바박 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용암 쇄도는 그대로 부여가 되고요. 기존 내용도 여기다 써놨으니까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깊이 뿌리는 전기는 이게 이제 소모 능력당 고정 확률 10%였는데 이제 소용돌이 소모량당 낮은 확률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소모량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대지 충격, 전기 정렬, 지진, 폭풍 이것들이 소모하는 소용돌이가 달랐었는데 예를 들면 뭐 전기 장렬이 가장 크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률로 변경된다는 것은 조금 이제 제 생각에는 약간 하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소모량당 낮은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마 실제 플레이를 해봐야 이건 알 것 같은데 큰 차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득. 여기까지 정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고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술 내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개가 있고 약간 요약하자면은 약간 하향되거나 미세 조정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 주술사 공통된 부분은 이제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영웅 특성에서 이제 폭풍 인도자랑 토템 술사 이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줄 보시면은 폭격의 공격력이 근데 여기서부터 오타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폭풍인 것 같아요. 폭풍의 공격력이 15%만큼 증가합니다. 추가 대상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즉 이제 15%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폭풍을 좀 더 강화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폭풍 공격력이 20% 증가합니다. 폭풍하고 깨어나는 폭풍은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발동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20%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단 안 좋은 것은 번개화살이 깨어나는 폭풍이 되게 하는 조건이 3회 부여해서 4회 부여를 증가합니다. 즉 이제 번개화살 4번을 써야지 폭풍 깨어나는 폭풍으로 발동한다는 거죠. 기존에 3회였는데 4회가 됐기 때문에 조금 너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미지를 20%만큼 상향된 것은 사실상 여기서 뭐 쌤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4회라면은 3회였으면은 33% 정도 하향이 된 건데 데미지는 20% 증가했으니까 약간의 하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전격 변직 2회 충전은 이제 정수라고 똑같고요. 그리고 고압 쇄도 낭램이 번개화살 공격 증가가 15% 10% 감소했습니다. 이제 감소 내용이죠. 이게 원래 15%였는데 10%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색깔로 표시해둔 거는 빨간 거는 이제 너프된 걸 표시했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사용된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빨간색, 파란색을 살펴보면 다 어지럽게 조금씩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쌤쌤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음으로 피레침의 소용돌이 치는 무기 소모 능력 피해 증가가 10%에서 8%로 감소합니다. 이게 감소가 됐다는 거죠. 2% 깎였고요. 그리고 전도성 마력이 최고 파도 대상에 피레침을 부여합니다. 기존에는 폭풍하고 번개화살, 전기장렬, 연쇄 번개에서 피레침을 추가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제 태고 파도에게도 부여가 된다고 하니까 상향이 맞죠. 그리고 전도성 마력 특성을 배웠을 때 연쇄 번개 주 대상이 이미 피레침 효과가 부여되어 있다면 보조 대상에게 피레침 부여합니다. 이건 이제 추가된 거고요. 그래서 상향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됐고 모든 보조 대상이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 두 대상의 피레침 지속 시간이 초기화됩니다. 그러니까 초기화된다는 거는 이제 리셋해서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니까 중첩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그냥 더 이상 그 대상에게 피레침이 부여가 안 되고 만료가 돼버리면은 시간이 되게 짧은 거잖아요. 근데 리셋되면서 지속 시간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니까 연속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피레침이. 그래서 이건 이제 좋은 내용이 됐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영웅 특성 중에서 토템 술사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시즌 1에서는 토템 술사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보니까는 슈레키에서 고술이 상당히 높은 순위를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와우로그를 살펴보면은 지금 상위 신화, 네로바르, 슈레키에서 고술이 1등을 하고 있고 뭐 경량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고술, 정술, 생량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이고 있죠. 그만큼 이제 고술은 상당히 이제 쇄도한 토템 특성을 가지고 잘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즌에서 어떻게 될 거냐 보면은 진동의 공격력이 벌써 30% 감소됐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줄을 다시 보면은 쇄도한 토템이 활성화되는 동안 쇄도한 토템은 근처의 쇄도한 토템을 소화하는 재배치 주문으로 대체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건 번역을 약간 똥으로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고 쇄도한 토템 말고 다른 게 뭔가 있다는 것 같은데 뭐 쇄도한 토템이 리셋이 된다는 건지 뭐 그걸 다시 활용한다는 건지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리플 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시즌 2가 한번 나오면 그때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불타는 화살의 공격력이 40%만큼 증가합니다. 불타는 세례의 공격력이 40%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활발한 토템 공격이 20% 감소합니다. 그리고 과잉세도라는 건 승천시 발동되는 건데 증가한 세도형 토템 공격력이 150%에서 50% 감소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칼질이 들어간 거고요. 반응성의 용합 채찍의 세계 분리가 50% 효율로 대시의 세도를 발동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이 내용이 없었는데 대지의 세도 발동시키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게 추가된 겁니다. 반응성에 대한 영웅 특성 중에서. 그래서 대지 세도가 발동시킨 진동 효율이 200%에서 100%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성에서 세계 분류를 한번 대지 세도로 연결시켜 준 다음에 이게 세계 분류가 자주 발동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지 세도를 한번 반토막하고 다시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쌤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상향됐고 이건 하향됐죠. 그리고 강화 특화의 질풍의 발동률 증가가 10%에서 5%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강화 특화의 질풍의 무기 공격력 증가가 15%에서 8% 감소합니다. 엄청난 칼질이 됐죠. 여기는. 그리고 파동 축전기가 증가하는 증가시키는 쇄도의 토템 공격력이 25% 18% 감소합니다. 이것도 칼질이네요. 다음으로 고술 기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폭풍 열격의 기본 능력이 됩니다. 폭풍 열격 공격력이 100%만큼 증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향이죠. 폭풍 열격의 활용도가 좀 낮았던 것 같은데 어차피 계속 기본 때려야 되는데 이게 100% 증가했다. 근데 어차피 데미지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100% 올린다고 해도 큰 상향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딱히 언급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연쇄 번개로 공격한 대상당 낙뢰 공격력 증가가 20%에서 10%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스킬 자체 변경 내용인데 이게 이제 고술한테는 연쇄 번개가 그 특성 중에서도 왼쪽 보조 특성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술 같은 경우는 기본 스킬인데 고술 같은 경우에는 보조 특성을 찍어야만 이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연쇄봉 공격 칼질, 그 다음에 낙뢰 공격력 증가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감소됐고요. 대상당이니까 대상이 다섯 대상이 세 대상 다섯 대상 박히면은 그게 상당히 뭐 거의 100% 가까이 되는데 이게 50%까지 내려가니까 좀 많이 내려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원소의 소용돌이가 삭제됐다. 원래 내용은 태고 파도가 소용돌이 치는 무기 3중첩을 생성하는 거였는데 이제 자원 수급 면에서 이제 없애졌던 거고요. 어차피 잘 찍지도 않는 특성이었는데 삭제됐고, 질풍의 무기 공격력이 10% 감소했습니다. 물리 공격을 뻥튀기가 이제 커지는데 이거를 이제 감소를 시켜버렸고요. 용암 측치기 공격력이 80% 증가합니다. 용체 쪽을 좀 살려주려는 것 같습니다. 용체 공격력 증가했고, 거센 바람 중첩단 질풍의 공격력 증가가 20%에서 15%로 감소합니다. 중첩당 증가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15%로 감소가 됐죠. 용암 공세 전이시키는 화염 충격 대상이 4대상에서 5대상으로 증가합니다. 이건 좋은 거네요. 한랭의 일격 공격력이 100%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공격력 자체 이거 자체 데미지가 있는데 증가했다는 거고요. 근데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소용돌이 치는 중첩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쪽 틀을 좀 타라는 거죠. 워낙에 사람들이 안 타니까. 뜨거운 턴, 뜨거운 선은 이제 8초에서 6초로 감소합니다. 용체를 강화하는 건데 이게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파멸의 바람, 공격력이 특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특화를 엄청 올리면은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기존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의적의 8초마다 75% 정도 충격 피해를 입힙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특화 내용을 이제 받는다고 하죠. 여기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즌이 나오면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피 수정, 용암 채찍의 공격력 증가가 8%로 감소했고요. 12%에서 회오리 치는 소용돌이 활력이 삭제됩니다. 기존에 이제 우박폭풍 이중첩 또한 불꽃 회오리 폭발 할랭 일교 이 세 개에 의해서 발동이 되는 거였는데 소용돌이 무기가 생성되는 그 자원이 생성되는 건데 이거를 이거는 아예 삭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로 넘어간 것 같아요. 기본 스킬로. 그래서 이걸 특성 안 찍더라도 요게 활력 일격 기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쌤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 이게 남아 있었다면 이게 중복에 대해서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그걸 막는 것 같습니다. 낙뢰는 첫 공격력 200% 증가합니다. 근데 낙뢰가 상당히 아쉬웠었는데 이걸 증가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색각을 잘못 칠했죠. 불타는 총들을 재설계됩니다. 세계 분리 시전 시 40% 총들을 재사용되기 시간이 초기화 됩니다. 기존에는 폭풍 쇄도가 그러니까 특화 원소 강화 지속 효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스킬창 열어보면 이게 있어요. 특화가. 근데 폭풍 쇄도가 있는데 거기에 낮은 확률로 세계 분리 재사용 대기 시간을 초기화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명확하게 바뀌었죠. 40% 확률이라고. 이 확률은 대상 내 12%만큼 최대 60%까지 추가로 증가합니다. 5대 이상이 있으면 60% 최대 증가하니까 100% 확률로 초기화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발동률이 절반씩 감소합니다. 뭐 이거까지 포함하면 좀 확률이 줄어들 수 있는데 한 번은 아마 연속으로 세계 분리를 시전하자마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격의 불길 활동률이 18%에서 높은 확률로 변경이 됩니다. 공격력이 특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 이것도 좋은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높은 확률이라고 하면 18%보다는 높겠죠. 설마 18%보다 낮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살짝 상향이 된 것 같은데 명확한 확률 표시를 안 하는 거는 이제 히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확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즌 되면. 그리고 채찍 화염 세개 분리로도 발동됩니다. 기존 내용은 용암 채찍이 20초 동안 대상에 대한 화염 충격 공격률 100%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용암 채찍만 이제 해당이 됐었는데 용암 채찍이 화염 충격을 강화하는 건데 세 개의 분리로도 화염 충격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태고 파도 재설계됩니다. 태고 파도가 이제 정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야수정령 물리 피해가 항상 15%만큼 증가합니다. 이게 원래는 야수정령 두 마리를 소환하잖아요. 야수정령이. 그래서 이게 두 마리면 배가 돼가지고 30%가 되는데 두 마리니까 30%죠. 근데 이게 항상 15%라는 거는 이거는 높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히 확인하려면은 이제 이 시즌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항상 15%라는 게 이제 마리당 이 내용을 삭제했다라는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깊이 뿌리는 전기 기부정은 소용돌이 소모 능력당 고정 확률이 아닌 소용돌이 소모량당 낮은 확률로. 근데 원래 소모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7% 확률, 이게 뭐 정술에서도 나왔었는데 정확하게 7% 확률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소모량당으로 바뀌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정령 2점 특성이 됩니다. 원래 1점 특성이었죠. 그 1점 특성이었는데 그게 수치를 보면은 가속 10%, 번개화살 하나당 12초 동안 4%였어요. 근데 이걸 반토막 내가지고 1점 특성 찍으면 2%, 그리고 5% 이렇게 되는데 5%, 2%, 10%, 4%였는데 이거를 5, 2, 14 이런 식으로 반토막 나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점은 반만 올라가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수 1점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리술사 유산입니다. 서리술사 유산은 물리 및 냉기 피해 증가치가 5%에서 25%, 15%, 25%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시 살펴보니까 1포인트 찍었을 때 너무 낮더라고요, 수치가. 근데 1포인트 찍었을 때 15% 바꿔주니까 이거 약간 고민을 하게 만들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2포인트를 찍어야지 의미가 있는 스킬이었는데 1포인트 아무도 안 찍겠죠. 근데 이제는 1포인트 찍고 나머지 남는 거에 다른 거 찍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속 시간은 5초에서 8초로 증가합니다. 이건 이제 상향 내용이 되겠죠. 그 태고 폭포 이제 신규 특성인데 이게 한 군데가 이제 삭제된 게 있었잖아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삭제가 됐었는데 15초 동안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태고 폭풍으로 변합니다. 이름이 워낙에 이제 뭐 태고 파도, 그냥 폭풍, 깨어나는 폭풍, 뭐 폭풍의 일격, 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름이 더 이상 짓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태고 폭풍으로 이제 이름을 만들어놨는데 좋은 게 이제 광역으로 불길 충격, 냉기 충격, 폭풍 충격을 90% 효율로 90% 피해를 전투력의 90% 피해를 150% 효율로 번개화살 또는 연쇄 번개를 방출한다. 이 정도면 이제 단일보다 좀 광역 쪽에 포커스를 준 패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내용 중에 하나죠. 이번 패치 중에서. 그리고 원소 정리에 대한 내용은 원소 정리는 이제 당연히 거의 찍지 않는데 광역대에서 좀 찍잖아요. 세계에서 찍는데 물리 피해 증가가 이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11.1.0 패치에서 15% 물리 피해 추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야수 정령에서 이제 물리 피해가 증가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5%를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15에서 10으로 감소하지만 원소 피해가 10% 증가한다. 그러니까 5% 부분을 10% 증가로 변환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 데미지를 주는 이제 쐐기 이 특성으로는 괜찮은 특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1.0.5 패치에 대한 내용들을 주술사의 딜술사 중심 정술과 고술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시즌이 3월 6일자에 일어나는데 그때쯤에 뭐 실기에서 지금 어느 정도 단일과 세기 모두 술사가 괜찮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 시즌에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패치 내용 봤을 때 여기는 광역 쪽으로 올려줬고 정술도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워낙 또 이제 다른 클래스들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이 포지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이제 평가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크게 뭐 엄청난 칼질이 전체적인 데미지가 8%뭐 15%씩 깎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큰 변동보다는 약간의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즌 때도 열심히 플레이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